저희 이번에 두 번째 이슈는 추동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헤드라인을 설명해 주실 때 시청자분들께서 넷플릭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의 낙관적인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저희 다양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이슈를 다뤄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은 실적 주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여러 가지 실적 기업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공주를 대표하는 기업 델타 항공의 주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개장 전부터 항공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신호탄을 빵 하고 쏜 게 바로 델타였는데요. 관련 외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리자면 Delta's stock turns red. 델타의 주가가 빨간불로 전환됐다라는 게 헤드라인입니다. 델타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순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억 4천만 달러에서 3억 6,300달러로 줄어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키팍스 보도록 하죠. CEO는 여름철 항공편 예약이 역대 최고 수준 증가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내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과 탄탄한 수요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자 델타는 프리마켓에서 무려 2%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장중 변동성이 심화되는 모습 또한 나타났는데요. 다음 차트 보도록 하죠. 델타가 개장 전에는 무려 4.6%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장은 알 수가 없는데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더니 마지막에는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항공주,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최근의 주가들의 흐름은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많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좀 기대감이 반영되기도 했다가 이런 것들이 실망감으로도 반영되는데 이 부분의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델타 항공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일단은 잘 나왔다라는 기대감을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중에는 계속 하락을 하면서 그게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기 매출이 발표됐는데 127억 5,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측이 122억 5천만 달러였으니까 이보다는 4%가량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즉 소폭이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36%나 상승하면서 YOY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이죠. EPS 같은 경우에도 0.25달러를 기록해서 이 부분은 시장의 예측 진 0.29달러보다 조금 하회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장중에 시장의 하락을 이끈 요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당 순이익이 좀 더 나기를 기대했던 거에 비해 못 나왔다는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은 아쉬워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론 120%나 상승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죠. 지난해 1분기에 오미크론이 굉장히 대유행을 하면서 미국 현지에서도 코로나가 끝이 날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꺾였습니다. 즉 지난해 실적이 원래 좋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나온 실적들이 전년 동기보다 36%, 120%씩 올랐던 것들이 사실은 작년에 안 좋았던 시장에 의한 기저효과였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부터 본격적인 코로나의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될 것인데 이러한 시장에서 과연 항공주들이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은 오늘과 같이 실망 매물 또는 실망에 대한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승객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7% 늘어난 10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화물 및 기타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2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둘을 합쳐서 127억 원의 7억 달러의 매출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사람들이 타는 일반적인 항공 승객은 늘었지만 화물, 즉 국제 쪽인 운송 등의 매출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가 끝이 났다라는 것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승객이 계속해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델타의 향후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뉴노멀 시대, 이제 어떻게 코로나가 끝이 나고 사람들이 항공을 이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항공업계에서는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델타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같은 경우에 향후 더욱더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CEO는 코로나19 이후로 환경에 적응 중이다라면서 국내의 제품 및 서비스의 핵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엿보였습니다. 자, 2분기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에서 17%가량 늘어날 것이다라고 델타가 예측을 했었고요. 시장의 전망치는 141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기록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EPS 역시 2에서 2.5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전망치가 1.6달러 정도인 것에 비하면 거의 1달러 가까이 조금 더 EPS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엿보였다 또는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견고한 3월 분기 수익과 6월 달에 긍정적인 전망으로 크게 회복할 것, 2분기에는 더욱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이제 CEO의 말처럼 과연 항공업계가 시장의 기대만큼 부응할지 이런 것들은 향후 항공업계를 비롯해서 여행주 또는 크루즈주의 영향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델타의 실적 발표에 의한 주가가 결국엔 1.1% 하락 마감하면서 다른 항공사들도 주가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엔 대장주라고 불리는 주요한 항공사들이 실적을 얼마나 잘 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체 산업 섹터군의 실적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중에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오르다가 왜 이렇게 하락했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은행주들의 실적도 나온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외신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이슈일까요? 자,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국가의 기업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두 국가 사이에 이제 대표하는 기업, 알리바바와 소프트뱅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론스에서는 왜 SoftBank is selling Alibaba's stock? 왜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의 주식을 파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통해서 해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의 주식 약 72억 달러어치를 매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킥박스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번 매각으로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의 지분을 무려 3.8%만 보유하게 됩니다. 사실 소프트뱅크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당시 소프트뱅크 알리바바의 대주주였는데요. 알리바바의 주식 무려 두 자릿수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전부터죠. 소프트뱅크가 테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는 기술 부분의 침체로 인해서 분기별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 가치가 그래서 더욱더 하락을 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알리바바와 소프트뱅크 두 기업은 아시아 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전 세계를 또 대표하는, 세계를 이끌고 있는 테크 기업과 투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소프트뱅크가 이번에 알리바바에 대한 지분을 많이 줄이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 들고 있습니다. 자, 손정희 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계 일본인이죠.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라고 하는 이제 VC, 이제 벤처 투자사를 통해서 전 세계 주요한 기업 그리고 전도 유망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원래 알리바바였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를 많이 줄였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보고서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요. 소프트뱅크는 올해만 72억 달러, 한국 돈으로 9조 원에 달하는 알리바바 주식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3.8%까지 줄었고요. 알리바바의 주가는 이러한 뉴스 때문에 주가가 4%에서 5% 넘게 빠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지분을 뺀 이유, 당연히 시장의 어려움 그리고 기업의 위기감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뱅크는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의 실적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VC 투자로 6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손정희 회장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가 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기업의 발전 그리고 현금 유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를 빼는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프트뱅크가 불확실해져가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알리바바의 지분은 지난해만 해도 23.7%나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한 해에도 14.6%까지 지분을 줄이며 34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투자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알리바바 지분을 물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팔았던 것인데요. 사실 알리바바에 대한 이제 소프트뱅크의 투자는 막대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알리바바가 처음 창업했던 2000년에 이 소프트뱅크가 이러한 알리바바의 미래 성장성을 바라보고 2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었는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까지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알리바바에 대한 수익률이 막대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해가면서 결국에 현재 알리바바의 주가 시총은 최고점 대비 3분의 1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즉 손정희 회장의 이러한 소프트뱅크의 수익률도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회사로서는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업을 6개로 쪼개서 이제 조금 더 잘해보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소프트뱅크의 매각 소식이 알리바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PPI 소식 그리고 두 번째로 항공주들의 급락 반면 기술주, 테슬라, 애플 등의 상승은 도드라졌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알리바바 소식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결실 오늘 꼭 맺으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